비극의 3대 작가라고 하면요, 아이스킬러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작가가 바로 소포클레스? 들어봤어요? 아니, 소포클레스는 처음인데 오이디푸스는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 소포클레스, 그래서 뭐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는 소포가 아니고요. 예. 오이디푸스 작가입니까? 이거는 편집해야 될 것 그런가 같아요. 이거 살려주세요. 자, 우리가 비극의 3대 작가 그러면 아이스킬러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이스킬러스는 BC 525년에서 426년 사이에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작가예요, 저게? 그러면 약 3,000년, 아니다. 2,500년 전? 2,500년 전 정도? 한 거의 2,000년 좀 넘었을 거죠. 근데 자, 아이스킬러스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요, 당시에 신과 소통하기 위한 것에서 연극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라는 것이 뭐다? 1인과 두 사람이 전달하는 방식이었고, 고대 그리스에는 시가 발달했으니까 1인 낭송에 시극이 있었다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등장인물도 많이 나와야 되고, 여러 어떤 코러스가 있어야 되고, 이 극적인 어떤 장치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재미의 어떤 양념들이 뿌려져야 되는데, 아이스킬로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스킬로스 때에 들어와서는 드라마를 만드는 어떤 스토리의 플롯이 생기고, 이 플롯 안에서는 극중인물들이 여럿이 있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1인이 아니라 다양한 어떠한 극중인물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곡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킬로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오레스테스라는 3부작,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또 아가멤돈, 그러니까 왕의 권력과 죽음에 대한 얘기, 복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아주 튼튼한 플롯을 갖고서 비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킬로스의 제자예요. 지금도 소포클레스의 시곡이 아주 많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킬로스의 제자로서 비극 경연대회에서도요, 수상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작가였고, 아이스킬로스의 아주 뛰어난 수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포클레스 때에서는 정말 하나의 드라마 플롯의 구조가 아주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야기의 전개가 아주 다양화됐고,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사건과 갈등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었다. 그러니까 플롯의 구조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잔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할 수 없는 뭔가의 어떠한 양념들이 저 시대부터 이제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20편의 어떤 시곡이 만들어졌고요. 많이 엄청 만들어졌죠. 소포클레스가 만든 작품만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120편이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에서 소포클레스가 갖고 있는 시곡들은 한 9작품 정도가 공연을 아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제 뭐 오이디푸스 왕 뭐 이런 것들은요, 현대적인 해석을 거치겠죠. 그 당시엔 정말 단순한 비극,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이 어떤 비극적인 걸 다뤘다면 지금 연출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 그 죽음들이 지금 왔을 때 어떤 이유들,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현대 연극으로서 각색을 해서 공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포클레스의 연극은 있는 그대로도 표현하지만 현대 연출자에 의해서 재해석돼서 공연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입니다. 비극 3대 작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메디아라든가 트로이의 연인들, 엘렉트라, 오레스테스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공연이 되고 있는데 저 세 작가들이 갖고 있는 소재라고 할까요? 가장 관통되는 소재는 딱 두 가지죠. 복수, 복수, 광의 이야기. 권력, 죽음에 대한 비극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복수, 권력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있죠. 비일비재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연극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항상 비일비재. 있어요. 네, 어디서 여기 안에 전쟁 그냥 네. 언제? 그렇다 해요. 그렇대요. 자, 그래서 복수와 권력과 전쟁의 이야기들은 뭐 동시대에서도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요. 어쨌든 고전의 1500년 전 얘기를 지금에 얘기하는 것은 전쟁과 복수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쟁이 없는 사회, 복수가 만연하지 않는 어떤 사회들,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사회들은 무엇인가? 그를 연극으로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그 연극을 통해서 뭔가 질문을 관객한테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은 바로 지금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교수님은 네. 그러면 저 세 명 중에 네. 가장 최애가 누구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 다 이제 많이 공부를 했지만요. 아무래도 소포클레스의 영향이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현대에서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이 많이 공연되기도 하지만요. 현재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형이 가장 가깝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바로 1500년 전 1700년 전, 2000년 전 작가야 할 정도로요. 동시대에서 살고 있는 작가로 느낄 정도로 아주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와닿는다. 그럼요. 지금 저 시곡을 읽더라도 와 똑같네 지금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철학자도 그렇지만 고대 비극 작가들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글로서 스토리로서 시곡으로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엄청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클래스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저런 한 번쯤이면 비극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 싶어집니다. 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연극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위대한 할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초면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많이 나왔잖아요. 초면 정말 재밌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 알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이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기 이노 씨는. 야구 선수님께서는 초면이에요. 오늘 처음 봤답니다. 네. 오케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뭐냐면요. 연극적으로 불과 2000년 가까운 이전의 시대에 네. 비극도 정리했지만요. 뭘 만들었습니까? 시약을 썼죠.
시학이라는 것에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 있어요. 시학. 자, 비극은 또는 극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소가 있어야 돼. 그냥 비극의 요소. 나레이션으로 그냥 텍스트로 그냥 이야기로 했을 땐 재미가 없어. 없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과 200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한테 시학을 통해서 드라마라는 것은 성격이 있어야 돼. 분위기가 있어야 돼. 대사의 리듬이 있어야 돼. 뭔가 정해줬다는 것이죠. 그 정해줬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그런 방향들이 지금까지 현대 드라마나 연극에서도 모든 작가들이 따라서 이야기를 발전시켰다는 필수 요소. 몇천 년이 그렇죠. 지난 지금도. 자, 그래서 하나의 플롯이라는 개념. 아, 이야기는 그냥 서사시처럼 방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중에서도 재밌는 걸 자르고 그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다 기승전결화시켜서 좀 더 재밌게 좀 더 양념을 집어넣고 사건을 증폭시키고 뭔가 인간을 좀 더 대립각을 주고 여기서 뭔가 어떤 변화를 주고 갈등을 부추기고 뭐 이런 장치들을 더 넣어야 되겠다라는 일정한 규칙을 주죠. 그것이 하나의 플롯이고 그 플롯의 구조를 바로 저 할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 아리스토 할아버지. 아,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바로 얘기해줬다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비극의 요소가 뭔데요? 서사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갈등을 기본으로 한다. 네. 갈등. 사건을 네. 배치한다. 그럼 사건과 갈등이 하나의 극이다. 사건과 갈등이 없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냥 만났어. 어저께 우리 만났잖아. 이건 하나의 그냥 이야기죠. 이야기. 야, 근데 어저께 만나서 우리 싸웠잖아. 그리고 너 가다가 교통사고 났잖아. 너 그래서 기억을 못 하잖아. 그래서 나를 지금 못 알아보잖아. 날 좀 알아봐. 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사건이죠. 네. 재밌잖아요. 아주 그게. 국적이 되네요. 네. 네. 그럼 너 내일은 날 밤새 기억해줘? 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극을 재밌게 만드는 법, 바로 규칙을 얘기한 겁니다. 그 규칙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일정한 구성이 있어야 된다. 대사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극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음악이 있어야 된다. 배경, 음악, 플롯, 예, 그렇죠. 막 이런 것들. 그 분위기가 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이런 것들의 요소가 있었을 때 바로 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 시대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시대는 그냥 1인극으로서 또는 2인극으로서 얘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는 야,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어. 여기 그냥 얘기하지 말고 여기다 음악도 넣고 여기다 배경도 세우고 여기서 뭔가 어떠한 그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구성도 만들고 뭐 이래야 재밌는 거 아니야? 갇혀야지.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의 요소를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다 정립을 해 놓은 거네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6가지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뭔가 작가들한테, 문학자들한테 극이란 이런 것들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고 시학을 통해서 그 시학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저 시학을 통해서 무수한 작가들이 영향을 받고 이야기가 발전돼서 지금 이 시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극을 알았으니까 연극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상하는 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감상하는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는 것은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구나, 어떻게 시작되는 맥락이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의 어떤 무대의 공간은 이게 어떠한 배경이구나, 이게 어느 장소구나, 이 장소에서 어떠한 지금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이고요. 이 배경에서 일어나는 의미가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1960년도에 천승재 작가가 쓴 만선이라는 작품입니다. 만선. 예, 만선. 그러니까 어부들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죠. 저기 보면 저 공간에 보면은 하나의 집이 보이고요. 옆에 보면 이제 저 뒤편에 이제 포구가 있고요. 저 안에 이제 그 포구를 향하는 길이 있는데 저 그림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달라진, 뭔가 이상하다. 저게 그냥 살아가는 어떤 그 우리가 봤던 전경하고 조금 다르네라고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까? 생소한 부분이요. 네. 저 의미는요, 바로 저 어부의 삶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오르막길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힘든 길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 볼 때 어때요? 그냥 저거 집이구나, 저거 조명 예쁘구나, 저 배경을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건 왜 그랬을까? 라는 어떠한 생각들을 저렇게 연극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연극 안에서 보물을 캐는 중요한 지점이다. 무대 장치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극을 딱 보러 가실 때 극장에 딱 들어갔는데 의자가 눕혀져 있다. 그냥 뭐 전 의자가 눕혀져 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의도일까? 저 무슨 의도일까? 그래서 저기에서 갖고 있는 그냥 연극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저 무대 공간은 집인데 어떤 의미가 있지? 저 안에서 이 등장하는 배우들과 대화에서는 어떠한 뭔가 사건들이 지금 있지? 이것은 왜 저렇게 되지라는 어떠한 연극을 보면서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들의 연기의 대사가 중요하죠. 저 극중 인물들은 그 캐릭터는 어떠한 성격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감정이 있고 저런 것들이 왜 지금 표현되고 뭘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작품, 이 연극은 어떤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 그냥 사랑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동반하는 과정 안에서 이것은 뭐다라는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주제가 더 선명하게 자기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실 때는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저렇게 뭔가 연극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속에서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의 성찰을 통해서 사회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연극이 주는, 연극만이 줄 수 있는 보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극의 세계와 인문학 뭐 이 정도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은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일단 키가 크니까 관객석 자체가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 앉았을 때 민폐가 된다라고. 앉은 키도 되게 커요. 지금 이놈이 되게 뒤에 앉으면 안 보일 것 네.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좀 조심해야 될. 우리가 이제 극장에 갔을 때 항상 들리는 그 안내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관에 가면은 뭐 콜라도 마실 수 있고 과자도 마실 수 있고 요즘 뭐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뭐 아주 다양하죠. 이 편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갖고서 보는 게 영화일 수 있다면요, 연극은 현장 예술이기 때문에 바로 1m 앞에서 배우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뭔가 움직이고 대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것들이 뭔가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술인 만큼 관객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걸 3가지가 있다면요. 네. 핸드폰을 꺼놓을 것, 꺼놓을 것, 핸드폰. 음료수를 마시지 말 것, 마시지 말 것, 공연 도중에 남과 대화하지 말 것. 대화하지 말 것. 이 3가지만 지키면요, 굉장히 엘리트적인 관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뭐 기순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다. 구겨서 앉을 필요 없습니까? 그럼요. 쫙 피고 앉아도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쫙 피고 앉으세요. 그래서 좀 더 피고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연극을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도 연극을 잘 모르는, 아예 이렇게 연극을 잘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혹은 이제 연극에 대해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연극 초심자를 위해서 좀 추천할 만한 연극이 있을까요? 많은 지역에 국공립 극단들이 있고요. 민간 극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특징적으로 정말 알만한 명작도 중요하지만요. 명작이 아닌 작품들 중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작품들 중에서 아무거나 보시더라도 연극은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서 연극을 많이 하지?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볼까?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갔고요. 어떤 연극이라도 보셔도 그만큼의 가치를 다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연극의 장점이다. 그 말씀은 꼭 유명한 거 아니어도 굳이 가리지 말고 다 가치가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연극을 처음 접할 때는 어떤 명작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어떤 연극을 보시더라도 다 연극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아무 연극을 보시더라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해가 잘 안. 그러면 선장님, 네.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이제 첫 연극으로 내가 흥미를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의 작품을 추천을 해주신다면 고전도 좋습니다. 인욱 씨 뭐 보러 가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인욱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작품들, 섹스피어의 어떤 작품들 중에서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셔도 좋고요. 네. 또는 이렇게 추천해요. 연극을 정말 매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뮤지컬부터 봐라.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신나고. 축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연극적인 장르의 뮤지컬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연극으로 왔을 때 대중적인 명작 위주 알만한 작가들, 그 섹스피어 작품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많이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 국공립 시립극단에서 하는 작품들 중에서 명작 위주에서 본다면 연극은 이런 거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